사실은 84A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판에 준하는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회천대방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대방호차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16일 날 이제 84B 타입과 이제 128제곱미터를 이제 선착순으로, 사실 이제 선착순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동호수 지정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날 이제 약 한 3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모여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호수들을 많이 이제 가져가셨는데 지금 이제 84B 타입의 경우에는 이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고, 앞으로 이제 84A 타입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84A 타입 무순위가 이제 발표가 난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지금 이제 5월 18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자로 해가지고 무순위 모집 공고문이 뜬 거고요. 그 다음에 청약 접수일이 바로 3일 뒤에요.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5월 21일 날에 무순위 이제 청약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건데,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자여야지 이제 청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1, 2순위에 당첨이 되셨던 분들, 특공에서 당첨되셔가지고 동호수가 이제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던 분들은 무순위에는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 대방에 내가 청약을 안 해봤다, 아니면은 나는 예비 당첨자인데 동호수 추첨할 때 안 가가지고 청약통장 살아있다, 이러신 분들이 이제 무순위 청약을 넣으시게 되면은 청약통장 날아가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제 무순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동호수가 몇 개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호수가 몇 개가 남았느냐 보니까 이제 379세대가 남았어요. 지금 이제 1000세대가 넘는 것 중에서 이제 379세대가 남았다고 하면 약 이제 3분의 1 정도, 3분의 1보다 조금 더 남았죠. 그 정도가 이제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무순위 진행하고 그 다음에 1+1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착순 동호수 지정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세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는 세대수가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전히 로얄동 로얄층은 아직 존재한다.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뭐야 하고 이게 잘 좀 안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모집 공고문을 뽑아보시면 이렇게 동호수가 정확히 몇 동 몇 호가 남았다, 이제 뭐 몇 세대 정도 남았는지는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대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동호수를 다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로얄동 로얄층이 남았다는 거를 잘 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백오동의 1등상 뭐라고 생각하세요? A타입 중에서. 이거는 이제 30층이 넘어가면서 4호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푸르지오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제 뻥뷰 같은 게 제일 좋은 동호수라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34층 4호 있죠. 이거 지금 아주 좋은 동호수예요. 그리고 이제 42층 4호도 있고, 그리고 뭐 44층 4호도 있는데 이거는 좀 어감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신만 안 믿으신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동호수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이거는 막 날것으로 해가지고 동호수가 막 이렇게 난잡하게 있으니까 이게 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분석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로 만들어 봤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계약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졌나 이걸 좀 보시면, 여러분 1층에서 9층까지는 이제 18세대잖아요. 지금 A타입이 1호랑 4호가 있으니까 18세대고, 10층부터 19층까지는 이제 20세대, 21층부터 29층까지는 또 18세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표로 정리를 해왔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왜 19층 다음에 바로 21층이 됐죠? 20층 어디 갔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층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49층에서 이제 화재 발생해서 이제 밑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내려가다가 보면은 사실 1층까지는 육상 선수여도 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대피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층을 이제 대피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20층이 대피 공간이면은 19층 분들, 지금 이제 19층도 몇 개가 남아 있던데, 예를 들면은 내가 층간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다, 탑층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탑층 49층에 사람 위에 50층에 안 살잖아요. 그러면 소음이 발생 안 하는 거 좋은데, 이게 49층이면은 나는 이게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난 49층은 너무 높아가지고 좀 아쉬운데 좀 층간 소음 없으면서 중간층 없을까, 이렇게 했는데 완벽하게 층간 소음이 없는 이제 19층이 아직도 몇 개 남아있다. 이것도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희소한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점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윗집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치 탑층처럼 조금 이제 난방비가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는 이제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냥 살짝씩만 이제 짚어드리면은, 여러분들 이제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불렀던 105동, 106동, 107동 뭐 이렇게 로얄동들, 그리고 14동하고 15동 이런 애들은 이제 전부 다 전철역이 가까운 애들이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보면은 계약률이 높게 나왔고, 이 112동이 이제 의외로 좀 이렇게 선방을 많이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동호 배치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개방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들이 주변에 안 붙어 있고 얘 혼자 약간 뷰가 좀 나올 것 같이 생긴 그런 동호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계약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동별로 보게 되면은 제일 1등한 동은 당연히 백오동이에요. 백오동 여러분들 다 로얄동으로 생각하셨지만은 다 갖고 가고 15개밖에 안 남았죠, 백오동. 그리고 지금 이제 6동, 7동 보시게 되면 이제 30개 정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놀랍게도 12동도 30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고, 여러분들 2등한 동이 115동이에요. 그러니까 115동이 이제 6동하고 이제 7동이 위로 보게 되면 이제 푸르지오 옆에 있고, 가운데 이제 도로 끼고 있으니까 뷰가 이제 잘 나오고 해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 많았는데,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옆에 이제 도로가 지나가니까 나는 도로에 소음이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음이 없는 내측 단지를 받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15동도 많이 갖고 가가지고 2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14동도 이제 많이 갖고 왔어요. 여기도 전철역하고 이제 한 동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15동하고 그래서 얘도 가까우니까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갔고 이제 나머지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굵은 글자로 이제 표기한 애들은 선호동이었었고 굵은 글자 표기 안 한 애들은 이제 조금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호하는 층은 지금 어느 층이 이제 선호가 많이 됐느냐. 그것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40층에서 49층이 제일 선호가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방 오차 같은 경우에는 공간 거리가 좀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채광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층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앞쪽이 답답하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조금 더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0층대가 많이 나가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일 40층대가 많이 나갔고 20층에서 이제 30층대 이런 21층부터 이제 39층 사이는 선호도가 좀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층에서 19층까지도 상당히 무난했지만 이제 1층부터 9층까지는 계약률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은 총 세대수가 남은 게 379세대가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379세대 중에서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1층부터 9층 걸리면은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1층부터 9층까지 합계를 내보면은 122세대예요. 그러면 379세대에서 122세대를 제하게 되면은 이제 257세대가 남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동호수는 이제 257세대 정도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많은 동호수 안 남았으니까 꼭 이게 1+1 때 참석해서 좋은 동호수 뽑거나 아니면 선착순 때 꼭 갖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이제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1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제 379세대에서 무순위 청약이 지나가고 나면은 무순위 청약에서 대체 이제 몇 세대를 가져갈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세대수가 좀 더 줄어들 텐데. 그럼 1+1이 딱 왔을 때 그럼 1층에서 9층까지가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3분의 2 정도의 확률로 이제 1층에서 9층을 벗어나는 동호수를 고를 정도의 확률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 66% 정도는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내가 운이 조금만 좋으면은 이제 1층에서 9층 위로 이제 뽑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에는 꼭 참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저층 선호도가 제일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층을 꼭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6층이 너무 좋다. 나는 7층이 좋다. 나는 5층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청약 선호도는 제일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저층도 잘 고르면 또 좋은 저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때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좀 길게 얘기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표로 정리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좀 많았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대중의 인기가 있었던 거지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거를 찾을 수는 있겠죠. 분양가가 뭐 조금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이제 해가 조금 더 잘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려야지 이것만 설명하다 1시간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제 동호수 배치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40층대가 많이 나갔지만 옆동이 49층이라 그래가지고 과연 이제 35층이 해가 안 될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동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층대 정도 되면은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잘 들어올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너무 고층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0층대도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이제 선착순이나 동호 지정을 할 수 있을 때 30층대를 뽑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20층대도 꽤 남아 있는데 20층대도 잘 고르시면 해가 이제 잘 들어오는지 안 되는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20층대도 고르시면은 이제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여기서 갈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5, 6, 7동 파가 있었고 15동, 14동 파가 있었거든요. 이 도로에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여기 이제 푸르지오가 옆에 이제 사이에 끼고 여기 이제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아무래도 조금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도로 소음이 싫다. 그런 분들은 이제 114동과 115동을 선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도로 소음 어쨌든 층이 높은데 뭐 이렇게 밑에서 차 다니는 거 뭐 얼마나 소리가 나겠냐. 뭐 나는 뷰가 좋다. 왜냐면 이제 그 푸르지오 뭐 이렇게 30층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푸르지오를 밑으로 이제 깔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5, 6, 7동과 14동, 15동은 계약이 잘 나왔다. 그리고 여기 이제 112동 여기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제 전철역과는 좀 아무래도 4동 앞에 이제 전철역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철역과의 거리는 좀 떨어졌지만 이제 동과의 거리가 좀 떨어지면서 이 상당히 이제 뷰 확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12동도 이제 상당히 인기가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약률이 조금 이제 미진했던 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철역과 조금 이제 거리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동들이 이제 계약률이 살짝은 떨어지게 됐는데 근데 그래서 과연 이 9동, 10동, 11동들이 별로 안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같은 돈을 주면은 사실 전철역하고 좀 더 가까운 거 하고 싶은 건 맞아요. 그죠? 근데 내가 대방 5차를 꼭 사야 되면은 이 동호수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밑에 이제 전철역하고 가까운 동호수 못 고른 거는 너무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방 5차 이제 대장단지를 내가 꼭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타단지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기 이제 이 동을 고르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5, 6, 7동 계약률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실 이제 뷰가 또 나올 곳은 이제 8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제 8동을 이제 가져가기 위한 경쟁이 또 살짝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선착순 동호수 지정 이제 추첨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가시면은 84B 타입이나 128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를 막 이렇게 골라가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84B 타입의 계약률이 상당해가지고 놀라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3분의 1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 이제 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84A가 오히려 지금 84B가 3분의 1도 안 남고 84A 같은 경우에 3분의 1보다는 조금 더 남았어요. 근데 아직 이제 진행해야 될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84A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판에 준하는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아까 이제 84A 타입이 지금 3분의 1 좀 넘게 남아있잖아요. 로얄동 로얄층도 당연히 이제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착순 때 가셔가지고 앞에 이제 호명이 되면은 물론 이제 로또급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로얄동 로얄층을 내 손으로 이제 고를 수 있다는 그 짜릿함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착순 내가 하루 전에 이제 기다린다고 먼저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운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8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128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계약률이 얼마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로얄동 로얄층 같은 거 가져가고 싶으시면 가면은 있다. 지금 이제 좋은 거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대방 5차가 오랫동안 미분양으로 남지는 않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성적이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이 사실은 이제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을 하는 날이기도 해요. 근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계약률이 50%를 찍지 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74A도 그렇고 84A 타입 같은 경우에도 50% 찍지는 못했지만 저는 아이파크 74제곱미터도 이제 7억 정도의 분양가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GTX 생각을 해봤을 때는 거기도 이제 분양을 해도 제가 봤을 때 동호수만 좋은 거 집으면은 거기가 프리미엄이 꽤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이파크 소식도 잠깐 들려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유익한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돈 되는 정보나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요 아파트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분양할 단지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들어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방 5차를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뭐 4년 뒤긴 한데 기존 집을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출도 받아야 되고 내가 뭐 실입주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혹시나 뭐 전월세를 놓을 수 있을지 뭐 분양권으로 팔 수 있을지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 상담 요청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대광 로제비앙 3, 4차 조만간 이제 입주가 머지 않았어요. 대광 3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부터 입주를 하죠. 이런 분들 이제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언제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대출을 받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저희 부동산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해드리고 여러분들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